자, 중국은 지금 발생한 이 사고에 대해서 지금 모든 것을 다 투명하게 공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그냥 듣고 넘어갈 일은 아니라는 거죠. 자, 중국은 사고 여부부터 지금 일본의 이 해양오염수 투기로 예민한 현 시점에서 공개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자, 여기에 이제 질문이 몇 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 이번에 침몰한 중국의 상급 공격형 원자력 잠수함은 일상적인 순찰이냐, 훈련 순항이었냐, 비일상적인 특별한 임무를 수행했느냐, 이 부분이 지금 중요하겠죠. 또 성선한 인민해방군 해군 승무원은 일반적인 승무원이었냐, 아니면 특별 파견단이었냐, 아니면 해군 고위 장교들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성선했느냐. 근데 중국이 저렇게 침몰하고 놀라는 모습을 보인 정황으로 봐서는 이것이 예사롭지 않은 부분이 있을 거라 보여요. 자, 손실의 구체적인 위치, 어디에서 가라앉았고 어떤 이유로 가라앉았는가가 인민해방군 해군에게 알려져 있다고 생각할 때, 현재 이 잠수함은 어느 장소에서 지금 가라앉아 있는가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SSN의 손실을 야기한 것과는 무관한 선체가 압력으로 손상될 수 있는 깊은 위치에 가라앉았다면 선체가 이 수압으로 깨지고, 그리고 원자로가 손상되어 바다로 방사능 물질이 방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공교롭게도 중국 정부가 방사능 오염이 어업에 피해를 줄 것을 이렇게 강조하며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를 방류하기로 한 일본의 결정에 굉장히 비판적이었고, 중국 내부에서도 공격이 지금 막 나오고 있을 때예요. 자, 일본이 단계적 방류를 하는 것이 일본 동해안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다양한 국제기구가 이를 관찰, 체크하고 있고, 그래서 실제 처리된 물의 오염이 위험 수준보다 훨씬 낮다고 하는데, 지금 중국이 이런 일을 저지르고 입을 다물고 있어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핵 잠수함이 바다에 가라앉았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방사능 오염이라는 부분입니다. 자, 30년 전에 침몰한 러시아 핵 잠수함에서 평상시 80만 배의 방사능이 나오고 있다고 노르웨이 해양연구소 등이 지적을 쭉 했지요. 그래서 30년 전에 노르웨이 인근 바렌츠해에서 침몰한 러시아의 콤소몰레츠호 사고 이후 그 핵 잠수함의 잔해가 평상시에 80만 배에 달하는 방사능 물질을 방출하고 있다고 2019년 7월 12일 BBC 방송국이 보도를 했어요. 노르웨이 방사능 핵 안전국은 수중 무인 탐사기를 동원해 바렌츠해에 침몰한 러시아 핵 잠수함 콤소몰레츠의 잔해를 검사한 결과 심각한 손상이 발생했다는 거죠. 콤소몰레츠호에 폐쇄된 가평 경수로 쪽 통기관 부근에서 바닷물 시료를 채취해 검사한 결과 리터당 800베크렐의 세슘이 검출되었고, 이는 노르웨이 바닷물의 평상시 방사능 수치인 0.001 베크렐의 80만 배에 달한다. 그런데 잠수함의 다른 곳에서 채취한 시료에서는 이렇게 높은 방사능 수치가 나오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 콤소몰레츠호 잠수함 잔해가 있는 수심 1680m 깊은 바닷속은 물고기가 거의 살지 않고 북극 해류가 방사능 수치를 빠르게 낮춰지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일은 아니다라고 말은 있었어요. 그래서 90년대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러시아 측도 탐사선을 보내서 방사능 수치를 확인했는데 평상시보다 높은 수준이었다는 것은 확인이 되었고, 아주 놀랄만한 수준은 아니었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러시아가 2019년 7월 1일에도 바렌츠해에서 연구용 핵추진 잠수정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14명의 성조원이 사망을 했다요. 그래서 극비 핵추진 소형 잠수함 AS-10이라고 이렇게 알려졌는데,
통신 케이블 도청 절단 같은 첩보 작전을 수행하다가 가라앉았다는 거예요. 자, 83년에 진수되어서 89년에 사고가 났던 콤스 몰래처보도 결국은 이런 깊숙하게 잠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졌는데 당시 42명이 숨지고 27명이 구조됐는데 이 콤스 몰래처호에는 플루토늄 탄두 핵을에 2개가 장착되어 있다고 합니다. 30년 전에 침몰한 이 잠수함에서 방사능이 유출되어서 깊숙한 심해에 서식하는 물고기가 없어서 별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고 했지만은 그때 4년 전에 노르웨이에 많은 고등어가 한국에 지금 수입이 되는데 연어도 그렇고요. 그래서 노르웨이 인근 바다에서는 고농도 방사능도 희석된다고 하지만 한국에서 당시 이 일에 대해서 우려하는 글들이 인터넷에 많이 올라왔어요. 자, 러시아의 2000년 쿠르스크호 사고 이후에도 등장한 것이 이 원자로 2기가 있었는데 사고 초기부터 해양 방사능 오염에 대한 우려가 깊이 등장을 했다.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왔어요. 이 잠수함도 바렌츠호에서 가라앉았죠. 자, 이 핵 잠수함에서 기본적으로는 이게 굉장히 고가인데 사고가 나면 방사능 오염이 위험이 있다는 거고, 소련의 핵 잠수함에서 사고가 나면 함장은 원자로 폐쇄를 우선시했어요. 자, 그래서 원자로 교체나 재처리에 엄청난 비용이 발생하고 해체 후에 발생하는 방사능 폐기물을 특수 용기에 담아 재처리 공장이나 방패장에 가져가는 비용이 엄청나게 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고가 나면 이걸 갖다가 이제 일단 현장에서 차단하는 데 집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다 밑에 핵 잠수함이 가라앉아 있으면 거기서 어떤 행토로든 지금 방사능이 유출되기 마련인 겁니다. 지금 민주당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 해양오염수 방출 때문에요. 그런데 중국의 지금 핵 잠수함 침몰, 미국 측에서 저한테 이걸 방송을 해도 좋다라고 할 정도면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기사가 아니라 사실상 미국 국방부도 이 사실을 확인한 걸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중국의 핵 잠수함이 침몰된 것은 기정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 정부와 야당도 중국에 굉장히 따지고 항의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일본 열도 반대편인 한국에서 봤을 때 일본 열도 너머에 있는 후쿠시마의 해양오염수 방출과 서해 앞바다 코앞에서 강소성에서 발생한 지금 중국의 핵 잠수함 침몰, 어떤 것이 더 위험한지 지도를 보고 잘 판단을 해주세요. 월세 30 코인 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 싼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집집집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자